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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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시즌2로 돌아온 인문학 속 청년 이야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진행을 맡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네, 인문학 속 청년 이야기 시즌2 앞으로 3회에 걸쳐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정의, 공정, 윤리, 청년 등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다룰 주제인데요. 우리 사회에 이제 만연해 있는 주제죠.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갑질, 이 갑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에게 폭행당한 뒤 목숨을 끊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To apologize on his knees after she was served nuts in a bag rather than a bowl. 이 사회 구성원들 간에 이제 배려가 사라지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존중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갑질이라고 우리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이 갑질에 있는 게 이제 한국 문화에 유난히 또 많이 보인다라는 그 특징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갑질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한 의미부터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갑을 관계라고 하는 게 아주 익숙해진 것이 사실은 계약 썼을 때일 텐데요. 이것이 단지 계약 관계가 아니라 이런 힘의 관계로 해서 그것을 한 걸음 더 넘어가 가지고 좀 더 억압적이거나 좀 불편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갑을 관계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외신들이 한국의 그 갑질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특히 얘기하는 게 재벌 갑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의 경우에 재벌이라는 단어랑 갑질이라는 단어를 소개하면서 그 한국의 재벌 특권 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재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분명히 한국말인데도 이게 영어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을 정도로 사실은 세계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거대한 부자, 대기업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거지만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제 재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특별한 이제 그런 의미가 되었는데요. 이 가족 중심의 어떤 수직적인 위계, 이런 질서가 이제 기업 속에서 강하게 이렇게 작용함으로써 형성되는 것. 이게 한국의 재벌 내지는 재벌 갑질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이제 갑질이라고 영어 표기까지도 하는 이 의미가 외국에서 볼 때는 이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께. 이게 신기함인가요? 아니면 일종의 공감대인가요? 그들도 느끼는? 뭔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좀 부유하다라는 말을 하는 affluent라는 단어하고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애플루엔자라고 하는 이 신조어가 영어에도 만들어져서 이제 이걸 번역하게 되면 뭐 부자병 뭐 이런 의미도 되는데요. 이런 식의 이제 소위 그 빈부의 격차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세계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역시 공감대 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재벌 갑질이라고 표현하지만 중국에도 푸얼다이라는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1978년도에 개혁 개방 이후에 이제 부를 축적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역시 뭐 재벌 2세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 중국에서도 이 푸얼다이들이 갑질을 하면서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들에게 예절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정부까지 강력하게 나서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갑질을 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올까? 뭐 굳이 재벌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보면 안정적인 권력이 아니라 안정적인 권력감을 느낄 때
이런 걸 그 갑질에 굉장히 취약해진다, 갑질을 저지르기 취약해진다라고 보통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나는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상대방은 무엇을 해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을 운연중에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아주 습관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본능적인 행동을 전혀 제어를 못하는 그런 상태로 나오면서 갑질 행태가 나올 준비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질 논란이 이제 계속되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느꼈을 때 기업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지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그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재벌, 아니면 그에 준하는 정치적인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만 갑질을 하는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의 갑질이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난해 그 영국의 공영방송 BBC의 SNS에 이제 오늘의 단어로 꼰대라는 단어가 선정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꼰대가 이제 갑질뿐만 아니라 꼰대라는 단어도 이제 해외에서 유명해져서 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서글픈데요. 근데 이게 또 조금 꼰대를 조금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의미를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교수님? 네. 꼰대라는 말은 원래 이제 선생님을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비하하는 식으로 사용했던 은어였었는데요.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 이제 널리 퍼진 거죠. 사실 이 꼰대의 가장 일차적인 문제는 뭔가 공감대를 갖지 못하고 그냥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고 당신은 배워야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야말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식의 의식이 이제 일반화된 의미에서 그 꼰대 의식,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 이 단어까지 소개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이게 또 저나 교수님처럼 이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이 또 하나의 이슈가 되는데, 이게 직장에서 이제 지위를 이용한 갑질, 그리고 좀 심할 정도로 꼰대라고 불리는 행동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사실 왜 2019년 7월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아예 이제 발효되고 또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행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조금 혼란스러움이나 조직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기업 내의 문화나 우리 사회 문화가 이런 것을 문제로 의식을 하지 못하고, 이것이 너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개인 간의 문제거나 또는 그냥 도덕적으로 그 사람의 인간됨의 문제이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삼아 가지고 처벌을 하거나 기업에서 또는 이제 기업 자체가 그것을 관리하고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의식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법 자체도 괴롭힘 금지라고 하는 표현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고 위해를 끼칠 경우에 그것이 범죄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식을 갖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강력한 제도화를 통해서 문화를 좀 바꿔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간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조사 자료를 봤는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에 2020년 3월 말까지 폭언이나 부당 인사 등 총 3,000건이 넘는 괴롭힘 사건이 접수가 됐는데, 형사처벌로 이어진 게 단 22건만 이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다고 하니까 그냥 피해자만 억울하게 당하고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고객 혹은 소비자, 이런 분들, 이렇게 불리는 분들에게 의해서도 아주 가혹하게 또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을 감정 노동자, 감성 노동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하는데, 서비스직, 영업직, 판매직에 해당하는 분들이요, 거의 740만 명에 달한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분들 밝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속을 누르고 이런 모습만 보이시다가 식욕이 떨어지고 불안, 초조, 우울로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좀
들여다봐야죠. 네, 그래서 뭐 너무나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신 그 아파트 경비원 그 최모 씨의 경우에도 소비자 갑질을 당해 온 거죠. 입주민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너무나 큰 괴롭힘을 당했으니까요. 뭐 폭언, 폭행, 협박, 뭐 이런 온갖 갑질을 당했어도 보호받을 방법은 또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칫하면 자기의 자리가 그냥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그래서 생계가 위협해질 수 있는 이런 분들도 이런 자기에 대한 침해가 올 때 곧바로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이제는 점점 생겨야 될 텐데요. 이런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갑질이라는 건 이게 나누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은 이게 특정인들에게만 닥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아,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나도 이런 일을 하면 저 사람도 이렇게 괴롭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상호간 배려와 그 다음에 역지사지의 마음이 부족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깨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현상이라고 결국 봐야 되겠네요. 형사정책연구원에서 펴낸 소비자 갑질 폭력에 대한 피해조사 연구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 소비자 갑질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가장 많은 유형이 모욕적인 비난 그리고 욕설인데, 이게 그러니까 감정 노동자들이 가장 크게 당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소비자 갑질이란 소비자가 서비스 제공자 또는 판매자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이라고 이제 규정되고 설명되고 있는데요. 특히 가상의 소비자가 돼서 나의 갑질력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챕터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많은 문항들이, 자가진단 문항들이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잠시 좀 욱하거나 아니면 내 기분이 나빴을 때 나올 수 있는 행동들이나 말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저 그냥 나의 행동만 청렴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과 협동 그리고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월적 지위나 이 직무상 권한을 악용하는 이런 갑질 문제가 이제 사회적 이슈로 부상되면서 이게 일선 공공기관 차원에서도 한 번쯤 그 자체적인 갑질 근절 노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뭐 민간 기업도 이제는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이기 전에 한 사람이 직장인으로서 네. 어떠세요? 네, 제가 다니는 회사도 그런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들이, 세부 조직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서 2018년 12월에 공무원 행동 강령을 개정해서 이제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지위 또 직책 등을 이용해서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2019년 한 해 동안 갑질 행위를 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적발되거나 각급 기관에서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공직자는 총 5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29명이 중징계를, 또 22명이 경징계를 받았는데요. 적발된 공직자 절반 이상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조치가 이루어진 건 다행이긴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공직사회에서 갑질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피해자는 다양한 정신적인 어떤 피해를 또 2차적인 피해를 겪고 계신데요. 사실은 이런 감정노동자들이나 아니면 갑질로 인한 피해를 받은 분들이 보호받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법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모르는 기업들이나 조직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도적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것이 실제로 적용이 이제 사회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내면화도 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궁극적으로 문화가 좀 바뀔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인문학 속 청렴 이야기 시즌2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청렴으로 본 사회 갑질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한 줄씩 짧게 한마디씩 또 평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문화의 문제고 교수님께서 심리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이제 갑질 문화를 위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갑질 문화를 없애려는 노력을 을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갑 스스로가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변화가 안 될 때는 조금 혼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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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과 을은 나란히 있는 관계고 평등한 관계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